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 패턴을 조금 더 1위 기업을 사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대신 워렌 버핏은 그런 투자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수익을 냈죠. 오하마의 뭐죠? 현인이죠. 예, 그쪽에 이제 현인이 될 정도로 최고의 투자자가 됐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 내재적인 가치, 이 기본적 분석에 집중한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을 크게 낸 분들이 많이 있나요? 잘 모르시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기본적 분석은 정말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왜냐면요, 장기 투자하니까 그래요.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던, 아까 말했던 그분, 전업을 15년 하신 분, 이분은 1억 이상 하지 않죠? 그분은 수익 많이 냈을까요? 수익금 별로 안 돼요. 왜? 단타를 치니까. 계속 단타를 하니까 결국은 계좌가 단타를 친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결국은 트렌드죠. 여기는 기본적 분석을 하니까 오래 가져가고 체력이 좋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만 하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타이밍 맞춰서 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사고 필요 없을 때는 파니까 수익이 짧아져요. 근데 여기는 치킨 게임의 승자의 기업들만 삽니다. 삼성전자를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400% 수익이 증권사에 다닐 때 그분처럼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익 막 200%, 3000%, 막 1000% 막 이런 큰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캐파가 완전히. 자, 기본적 분석이 훨씬 낫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자, 이제 기술적 분석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 방법이라 메서드라고 얘기하거든요. 테크니컬, 그러니까 테크닉을 많이 쓰는 거예요. 테크닉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저는 막 장비를 착용하고 등산 갈 때 테크닉을 쓰는 거죠. 여기는 테크닉적인 게 아닌 거죠. 내적인 거고. 기술적 분석은 테크닉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테크닉적인 방법을 합니다. 예전에 10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을 우뚝 서기 전에 서프라임이 터졌을 때 기본적 분석은 사실은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이 기업을 갖고 있으니까 오래 가져갈 거니까. 결국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은요, 차트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똑같이 갖고 있었다. 근데 기본적 분석하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 체력을 믿으니까. 근데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칩니다. 그렇죠. 손절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이니까. 그 대신 수익도 나면 짧게 먹을 수 있겠지만 일단 손절을 칩니다.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아까 ETF 상품도 말씀드렸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혹시 아십니까? 로보 어드바이저, AI, 이런 인공지능. 최근 미국 월가에서는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퇴사를 하고 있어요. 많이 줄어졌습니다. 50% 이상 애널리스트가 없어요. 나중에 20년 후에 4차 산업이 늘어났을 때 없어질 직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애널리스트예요. 여러분들 20년 후가 되면 정말 많은 직군이 없어질 겁니다. 로봇이 다 대체를 하겠죠. 제일 먼저 없어질 집단이 어디라고 보세요? 20년 후에 우리 4차 산업이 완성이 되고 한다면 정말 세상이 변할 거거든요. 어떤 직종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운전사 없어지겠죠. 바로 운전사가 필요가 없죠. 네. 자율주행이 되니까 필요가 없어요. 또 네? 상담사 맞습니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생산직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왜? 다 로봇이 일을 할 거니까. 없어집니다. 또 은행원, 그렇죠. 없어지죠. 지금 뱅크, 은행원들 많이 지금도 줄이고 있어요. 지금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사 지점도 다 줄어들고 있죠. 없어지고 있어요. 또 거의 다 없어진다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새로 생길 직군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예측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후를 풍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1997년도, 이건 진짜 사례입니다. 1997년도에 어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97년도에 대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대학교를. 이 친구가 대학교 선택하는데 이 친구는 갈 수 있는 캐파가 많이 없었어요. 갈 수 있는 캐파가. 왜? 성적이 좋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갈 수 있는 캐파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합니다. 아주 낮은 대학교에, 아주 낮은 대학교에 지원합니다. 수능 성적을 제가 공개할 수 없어요. 이따가 그분이 누군지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분도 지켜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대학교, 그 대학교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교 얘기하자마자 그분의 수능 성적이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니까. 저랑 친한 분이라 그래요. 어제도 만난 분이라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선택을 한 게 어떤 학과였냐? 반도체 학과였어요. 그분이 공부를 잘해서 그 학교를 갔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오픈할 수 없고 다 오픈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선택한 게 반도체 학과를 들어갑니다. 그 당시 반도체 학과가 있었을까요? 서울대가 있었을까요?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반도체 학과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반도체 학과를 갔을까요? 미래를 예측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성적이 안 좋아서 선택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에 있는 반도체 학과가 있어서 미달이어서 간 거예요. 미달이어가지고 아무도 선택을 안 하니까. 근데 20년 후에 97년에서 지금 20년 후 2017년이 된 이 순간에 반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분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미달이 된 그 학교에 들어간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연구원이 됐어요. 그쪽 분야에. 지금 그분이 옆에 있는 직원들은요 다 서울대예요. 다 막 박사, 석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형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켜드려야 되니까 말을 못했네. 그분이 저희 형님이 그렇게 어떻게 됐었냐 이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 그냥 운으로 사는 사람이야. 보니까 내가 못해.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에 채용돼서 연구원 오는 분들은 다 서울대 박사래요. 석사. 이런 거예요. 이게 선택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후가 과연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고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는요, 이제는 이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직 불쌍한 사람이죠. 가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있는 분들, 조카가 있는 분들, 친척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자료, 리서치가 다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과연 작년 10월 달에 뭡니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변곡점 찍고 올라온다는 거를 외국인들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았었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산 거예요. 반도체를. 그때 삼성전자 샀으면 수익이 났다는 거죠. 20%. 근데 여러분들 몰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봤어도 우리는 싸대기를 안 맞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싸대기 맞은 겁니다. 왜? 무식해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주식으로 단타를 쳐서 수익을 엄청 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주식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에요. 저는 주식을 공부하면서 저는 펀드를 매매를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을 봅니다. 그게 세상과 열려있는 윈도우죠. 창이죠, 창. 자,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가야 될 그런 산업, 이거를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후에 세상이 변하는 시기가 더 빨리 올 겁니다. 20년 전 반도체가 올라온 것보다 앞으로 20년 후는요 더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바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공상과 그렇든 영화 같은 거 보면 20년 후에 보면 상당히 엄청나죠. 뭐 비행기들이 위에서 뭐 교통수단이 움직이고, 그리고 치료 기술도요. 여러분들 지금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주사를 맞죠. 근데 앞으로 20년 후면요, 제가 볼 때 그 영화 아시죠? 그 박스에 들어가면 누워 있으면 치료가 싹 되면 치료가 딱 되는 거, 이런 게 생길 것 같으세요? 안 생길 것 같으세요?
너무 좋겠죠. 당장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주사만 들어와도 막 죽으려고 하거든요. 겁이 너무 많은데 저 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송한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20년 후에 쓸 수 있을까요? 생기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거 박스 하나 들어간 거에 한 1억 2억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암이 걸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지금 암이 걸리면 수술을 받죠. 항암제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 수술을 받잖아요. 그럼 결국 째야 돼요. 그쵸? 근데 돈이 많은 분들은요 그냥 약을 하나 먹습니다. 한 2, 3억 한다고 해요. 그 로봇이에요. 로봇. 그 약이 들어가서 그냥 로봇이 치료를 해버리고 그냥 쑥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이미 미국은 시행되고 있는 약이에요. 로봇이 미세 로봇. 그렇죠? 최근에 약이 상당히 좋아진 게요. 의학 기술도 이제 20년 후면 엄청난 발전할 겁니다. 면역 항암제라고 아시죠? 어떤 건지 아시죠?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항암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화학적인 치료죠. 화학적인 치료를 했다가 이제는 또 다시 어떤 그 항암적인 레이저 치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쉽게 먹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면역 항암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역 항암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내 면역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켜서 암의 나쁜 이 단백질 요소를 치료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심장을 바꾸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70대이신데요. 심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심장이 제가 알기로는 40대 후반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힘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힘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먹는 약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아니고 면역을 죽이는 약이에요. 왜냐면 다른 심장이 들어왔잖아요. 보통 심장 여러분들 요즘에 심혈관 문제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6개월 넘게 있었거든요. 그럼 보면 정말 심장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심혈관 문제로 요즘에 특히나. 근데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심장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은요. 어떤 장기를 받는지 아세요? 어떤 장기? 동물 장기입니다. 어떤 동물을 받을 것 같으세요? 동물의 돼지. 맞아요. 돼지가 한국 사람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크기랑 이런 것들이. 돼지 심장을 받아요. 그럼 그분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돼지 심장 받으면 몇 년? 몇십 년? 아니에요. 6개월도 못 살아요. 아직은 장기 이식이 그 이종장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다른 종하고의 장기 이식이 아직은 완벽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거의 많이 돌아가세요. 그거 살려고 돼지 이거를 받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돼지 거 받는데 오래 살겠어요? 사실 우리가 먹는 꿀꿀 돼지를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사람 심장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그 약을 못 드시는데 그 면역을 죽이는 약이죠. 다른 심장이 들어오니까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너는 잘못된 물질이다. 그래갖고 이 막 죽입니다. 그 심장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심장 때문에 다른 물질을 막 다른 간 이런 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면역을 죽입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거죠. 면역을 죽여주니까 이게 다른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평생 드셔야 돼요. 그래서 감기 같은 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면역이라는 게 더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감기가 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면역을 죽여놨으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있을 때도 한 달 동안은요 완전히 아시죠? 다 장갑 차고 다 이런 그 공간에서 한 2달을 계셨어요. 이거거든요. 면역을요. 근데 항암은요 면역을 올립니다. 내 면역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술도 왔죠. 또 한 기술은요 RNA 올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RNA 기술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더 발전을 해요. 단백질, 그러니까 아예 표적 항암제인데 약으로 그냥 나쁜 단백질만 끌어내서 죽여버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역 항암이 발전되고 있어요. 아직은 이게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라젠 아시죠? 1400%가 오른 신라젠, 이따가 제가 또 고급대 설명드릴 건데 그 기업이 바로 이 면역 항암제 100, 400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완치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대는 많이 바뀝니다. 의사들 많이 없어질 겁니다. 정말로. 그럼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떤 거 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 시키겠어요? 네? 한번 말해보세요. 주식이요? 네, 아유, 거의 충성입니다. 충성. 네. 그렇죠.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애널리스트는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미국은 벌써부터 애널리스트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AI로. 로보 어드바이저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한국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죠. 이 얘기 하려다가 지금 괜히 4차 산업 얘기하고 막 미래 얘기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녀가 생기시면 그런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미래에 더 잘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고 그런 직종을 선택하라는. 저는 제 자녀가 난다면 저는 농사를 시킬 겁니다. 진짜요. 저는 야, 너 이제 20년 후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이제 밭을 갈어. 너는 어릴 때부터 비료를 연구해.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스마트팜 시대가 올 거고. 여러분들이 옥수수 콘 먹자. 옥수수 콘. 그게 좋은 거 같으세요? 통조림 있는 거? 좋아하죠. 뭐 옥수수 콘에다가 치즈 발라가지고 먹으면 막 야, 너무 맛있잖아요. 그게 과연 몸에 좋을까요? 유전자 변형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먹는 분들이 과연 나중에 유전자 변이가 된 농업의 그 제품이에요. 식용유 드시죠? 저가 식용유는요 다 그거 씁니다. 다 그 농장 미국에 저는 보지 않았지만 영상 보면요 다 유전자 변이된 것들이에요. 거기 그게 과연 인간한테 들어왔을 때 이게 변이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먹어요. 맛있게. 예전에 한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갖고 유전자 변이된 거를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전 세계에는. 그분들은 이거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20년 후에는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구분이 될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유전자 변이된 거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비싼 배를 마음껏 먹을 거고요. 그리고 비싼 의료기기를 마음껏 쓰게 될 겁니다.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요 말씀드리기도 힘든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자카르타를 갔다 왔는데 정말 이 양분화가 너무나 돼 있는 거예요. 자카르타에 한 명이 쓰는 한 달에 버는 돈이 40만 원입니다. 일용직들이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에요. 은행 직원이 50만 원, 60만 원 받는데요. 근데 거기 음식값이요 보니까 한국보다 더 비싸요. 한국보다 강남보다 더 비쌉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먹고 사요 대체? 커피를 어떻게 드시는 줄 알아요? 그분들은?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5,000원 주고 4,000원 얼마 주고 긁었어요. 근데 거기 현지인들은요 커피를 거기서 못 사 먹어요. 어디 뭐냐 길거리에 이렇게 로드샵처럼 말이 로드샵이지 길거리 음식 있으면 거기서 커피를 한 200원 300원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pommes 먹듯이. 그분들은 스타벅스 가서 못 삽니다 돈. 근데 스타벅스 있어요. 있는데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한 분들은 절대 못 사 먹는 거죠. 이런 시대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앞으로는 정말 많아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익부 빈익빈은요 제가 볼 땐 시작 단계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 20년을 바라보시면 무조건 하셔야 되고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0년 후는 완전 달라질 거고요. 사는 곳도 달라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만 가보더라도 남부지방이랑 북부지방이 있는데 남부지방은 이렇게 저는 안 가봤는데 철책에 처했대요. 왜 트럼프는 자꾸 멕시코하고 그 중간에다가 절벽을 그 말도 안 되는 벽을 치려고 합니까? 왜? 그 큰 돈을 셧다운까지 시키면서 왜 트럼프는 벽을 치냐 이거죠. 왜 트럼프는 자꾸 우월주의에 대해서 그 미국인만 받으려고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는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저도 그런 과도기에 태어났지만 이제 한국은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털 사이트에 이상스쿨을 검색해 주세요.